2022년 제12회 산업안전 지도사 2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령 5문제는 제1번 문제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한 안전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전난간에 대해서 5가지, 구조 및 설치 요건 5가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더라도 문제가 핵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2번 문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제 성능 저하 요인 5가지를, 이제 저하 요인 5가지를 쓰란 얘기죠. 3번 문제는 산업안전 보건 기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집안 구착 시 위험 방지를 한 구착면의 기울 기준. 그러니까 요겁니다. 구착면의 기울 기준. 요거는 제가, 눈에 얘기했죠.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작년 2021년 12월 달에 바뀌어서 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는 제가 난다 그랬죠.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이 조립시 점검사항이에요. 조립시 전도 방지 이런 게 아니라 조립시 이제 점검사항이다. 2가지가 있어요. 제 책에 보면은.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철거공사에서 3자 유해 방지를 다 이제 격가지예요. 이제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 설비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다 돼 있죠. 그걸 이제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이죠. 논술이 이제 하나당 25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문제 6번과 7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6번과 7번 이거는 몰라도 써야 돼요. 몰라도 써야 된다. 그래서 문제 6번을 보면은 해체 공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해체는 요새 화두가 해체니까 제가 날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또 이게 물어보는 것이 다 제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조사상, 해체 구조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사전조사이죠. 해체 공사는 사전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사전조사에 2가지가 있죠. 해체 자체 대상 구조물. 그 다음에 부지 주변, 부지 상황, 조사상, 부지 상황, 조사상 5가지 이렇게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장절 편성해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공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계력에 의한 거, 유압력에 의한 거,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장절 편성을 잘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죠. 해체 공사에 대한. 그리고 이게 물어본 거를 충실하게 잘 써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안전작업.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건 콘크리트 공사인데 거푸집 지보공 설계 시 중요한 건 하중이에요. 고려해야 할 하중 5가지. 요거예요. 앞에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중 5가지. 구조 검토할 때 하중 검토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5가지.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할 때 준수사항.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 그 다음에 펌프카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요거는 거푸집과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펌프카 할 때 안전 대책이죠. 안전 수칙 5가지를 쓰라는 얘기죠. 적절한 문제가 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문제 6번 같으면 건설공법, 시공방법, 그쪽에서 났고, 문제 7번 보면 가설구조물, 또 기계이고, 이쪽에서 났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은 이제 선택해서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8번은 이제 흙막이 공법이 나왔고요. 9번은 시스템 동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 책을 노트 정리하신 분 아시겠지만 흙막이는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많죠, 이게. 양 많은 걸 써야 돼요.
왜냐면 25점짜리이기 때문에 2페이지 반 이상은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양만이 쓰는 게 좋지, 시스템 동바리는 양이 작아요. 여기에서 양이 작기 때문에 이걸 고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선정시 고려사항,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그리고 계측기 10가지, 그 다음에 지보공 설치했을 때 지보공의 정기 점검할 사항 4가지. 요것만 갖고는 이제 꽉 채우기가 어렵죠. 그러면 적절한 아버지를 찾고 또 적절한 문제를 넣어서 장자 편성해서 물 흐르듯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 9번은 해설은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주 형식 동바리, 보호 형식 동바리, 이 2가지 할 때 안전대책을 8가지, 5가지 쓰라는 건데, 요건 일단은 양이 작죠. 요것도 흑막에 보면 이제 가설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괜찮다. 흑막에는 꼭 나는 게 맞아요. 안전 문제. 시스템 동바리도 이제 나는 게 맞는데, 이제 물어본 게, 여기서, 동바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주 형식, 보호 형식만 물어보니까, 이거는 장절 편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2차 시험이 2020년하고 2021년 요 2해에는 아주 그냥 합격률이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건 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리고 기타만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20년 문제가 이 건설공법 시공방법 여기가 주고 여기에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합격률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서만 난 거야. 그리고 문제가 이게 시공 문제. 예. 그래서 요거 빼고는 뭐 요런 거 빼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2022년 이번에 이제 제가 해설할 문제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건 이제 5점짜리고요. 이제 우선 25점짜리가 중요하니까 25점짜리를 본다면은 거푸집 동바리에 하고 펌프카 이렇게 하나 났죠. 그리고 흑마기가 났고요. 시스템 동바리가 나왔는데 이건 선택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해체공법 요거는 뭐 자주 나는 거니까 내년에도 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점짜리가 항타기 항발기 조리실, 이게 이제 가설 기계기구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저하 요인, 요것만이 이제 조금 여러분 요 문제가 제 책에 없어요. 요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요거는 사실은 건설 안전 기술사 문제예요. 성능 저하 인자 5가지. 그래서 제 건설 안전 기술사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차례표만 봐도 요걸 쓸 수가 있어요. 인자 5가지를. 그래서 조금 넓게 공부하신 분은 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생각나는 데 쓰시면 균열이라든가 뭐 이렇게 치마라든가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락재의 안전난간, 비례낙하 설비가 뭐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착면 기후 기준. 이제 요것만 안 나고, 이제 요 근래 여기 안 나네요, 여기. 예. 2차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괜찮다. 안전 문제는 이 가설 구조물에서 많이 나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많이 나야지, 여기서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 제요인. 여기에서 좀 나고, 여기서 좀 나고, 여기서 좀 나고. 요건 안 날 수는 없지만,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2문제 난다는 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가 이제 좀 문제예요. 5점짜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해설 들어갈게요. 뭐 책에 다 있는 거고 제가 또 책을 동영상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제 2차 보신 분들 또 3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을 몇 번, 한 두세 번 보시고 3차에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고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이렇게 밑줄 꺼놨죠, 제가. 핵심 요인은. 5가지만 쓰시오. 더 될 수도 있지만 5가지 쓰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이제 난간 기둥, 난간대, 상부 난간대, 중간대. 발끝 막이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간 난간대, 중간대 치수는 90 내지 120cm가 보통이고요. 120cm 이상일 땐 중간대 2개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발끝막이 파는 10cm 또는 수직보호망을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난간대 지름은 파이가 27mm 이상의 금속재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어디든 난간 어느 부분이든 100kg 사람 하나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는 뭐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수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해놓고 수치까지 쓰시면 더 완벽하겠죠. 이렇게 해설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저하인자 요거만은 이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요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제 책에 없어요. 유일하게. 왜냐면은 제가 지도사 2차 시험에는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면 이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는 요거 하나 세부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니까 다 다뤘죠. 그래서 그 차례표만 봐도 이게 다 나와요. 성능 저하 요인, 그러니까 내구성, 실제 시공할 때 이제 저하 요인이 타설시의 재료 분리, 요건 시공시 여러분 알아두셔야죠. 양생시 균열, 요거는 시공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거는 나중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이제 저하 요인이 나타나죠. 기상작용에 의한 동결융해, 화학작용에 의한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죠. 뭐 차량이 와서 뭐 박는다든가 진동 충격 이렇게 쓰시면 충분하다. 이게 만약 이걸 이렇게 좀 다르게 썼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이 감점을 하면 돼요. 하나 해가지고 5점 만점에 뭐 3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거 하나만을 제가 적중을 못 시키는데 이거는 문제가 나쁜 거죠. 제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상식적으로 요 정도 아시면 좋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2차 3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교과서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그냥 쭉쭉 건설안전기술사 책을 쭉쭉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그냥 상식으로 조금 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은 제가 이게 시험에 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2021년이죠. 12월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습지 건지 1대 1에서 1.5 요 건지 습지 요 그림만 있으면 다 요걸 풀어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안반이 여기 이제 바뀐 거예요. 풍암이 1대1, 연암이 1대1, 이제 경암이 1대 0.5인데, 원래 뭐였어요? 이게 0.3. 3이 이제 0.3이 0.5가 된 거고, 여기 0.5. 그죠? 요거 0.8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완화가 됐죠. 그게 경사가 더 눕혀졌다 이겁니다.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공사비 증가는 엄청나게 날 테지만 안전에는 좋다.
좋은 법 개정이다. 이렇게 보이면 돼요. 이게 되면 시방서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토목 현장 이런 데는. 그 다음에 3번 했죠. 4번은 이제 항탁의 항발기는 항상 나는 거예요. 조립시 점검사항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뭐, 전도 방지 사항도 있고, 조립시가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본체의 연결부, 풀림이나 손상이 있는가,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로 드럼과 도르래, 부착이 잘 되어 있느냐,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와 세기 장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기 설치 상태. 그 다음에 버팀, 고정 상태. 요것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 설비. 5가지죠. 이게 이제 제가 추락은 뭐, 5가지 설비, 추락 방지, 재해방 설비. 그리고 낙하 방지 시설은 4가지 뭐 세팅하라 그랬죠. 거기에다 이제 비산 방지가 더 들어갔으니까 방진막하고 방진벽을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예.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예, 논술형 25점씩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죠. 해체 공사에 대해서 사전 이거 2개 사전조사라 했죠. 사전조사. 그리고 요거는 공법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써야 되죠. 개요는 이제 해체 공법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시면 되고요. 요 해체 공사 선정시 고려사항 요거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해체 공법의 고려사항 이걸 아버지로 삼기 좋죠. 예. 왜냐하면 사전조사와 공법을 물었으니까. 그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이걸 제 책에 있습니다. 부지 주변 환경 진출입로 작업용 공지. 이 해체 공사가 가장 중요해요. 사전조사할 때 해야죠. 해체 구조물의 구조와 상태 이것도 사전조사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법 선정 시에 이제 시공성, 경제성, 안작경이죠. 그리고 저공해성 민원까지 해체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적 공법에 대한 조합. 해체 공사는 하나만 쓰지 않고 공법을 조합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 걸 쓰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걸 써야 되죠. 이걸 10가지면 10가지, 조금 12가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쓰면 돼요. 사전조사할 때 해체 자체 공사, 자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조사사항은 구조. 이게 어떤 구조냐, 이게 철근 콘크리트나 뭐 강구조냐, 철골이냐, 또 이게 층수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층고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거 다 조사하라 이거죠. 이게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근 상태라든가,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 내장재가 어떤가, 설비, 전기, 배관, 개통, 도면이 있으면 좋죠. 없으면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설립이 언제 됐고 어떤 목적인 구조물이냐, 구조물의 노후 전도, 또 화재나 동해를 받았는가, 증설 개축 보강이 됐느냐, 개축 보강이 됐느냐, 또 해체할 때 이 비산 낙하 반경이 어떻게 되는가, 진동 소음 분진 예상치,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체물의 직접, 이걸 이제, 이게 그냥, 이걸 그때 이제 실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이용이나 이설, 이걸 먼저 이제 본격적인 철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뜯어내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항, 부지 상황 조사 5가지는 주변 상황이에요. 부지 내 공지가 있느냐, 기계를 어디다가 설치할 수 있느냐, 해체 장비죠.
그리고 발생제 처리 장소, 우선, 실어내기 전에 이제 공터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장애물이 있느냐, 매설물은 어떤 게 있는가, 주변이니까. 그 다음에 인근 건물이 이제 몇 동이나 있고 몇 명이나 있느냐, 주변에 도로가 어떻고 고압선이 있는가, 또 교통량이 어떤가, 진동 소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본 건물 조사도 있고 이제 주변 조사도 이렇게 있다. 5가지만 쓰면 돼요. 이 중에서. 예. 그리고 이제 공법이 나오는데 공법이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제 책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계력에 의한 해체 공법 5가지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강구 타격공법. 그래갖고 여기 물어본 거는 동그라미 1, 2까지 쓰시는 게 점수를 받기 좋아요. 없으면 못 쓰지만 이렇게 공법 같은 건 생각을 하면 돼요. 철에 뭐 강구 타격 공법이 어떤가, 1에서 3톤짜리 강구를 크레인에 매달아서 땅땅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괴한다. 이건 완전 재래식 공법인데 소음과 진동이 크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형 브레이커 공법은 핸드 브레이커로 이제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부재 파쇄에 유리하는데 이제 진척이 늦죠. 그런 거 써도 됩니다.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 대형 브레이커는 이제 우리가 그 백호에다가 이제 바켓을 떼어내고 하이드로 한마를 달던가 또는 이제 컴프레셔를 갖고 이제 하던가 또 유압식으로 하던가 해서 막 철거를 할 수 있는 거, 해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소음 진동이 크다. 그리고 분진 발생이 크다. 도심지에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이거 갖고 오랫동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는데 소음 진동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절단톱이라든가 압쇄공법 이런 거를 병용으로 압쇄공법을 병용이 잘하죠. 대형 브레이크하고. 그래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쓴다. 여기도 적다, 진동소음 분진이 적다 그랬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병용해서 공법을 쓰느냐. 이거는 아까 공법 선정 이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사전조사하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죠. 유압력. 유압력에 의한 거는 이제 책에 있어요. 유압잭, 세기 타입, 팽창압. 이건 고급이에요, 고급. 무진동, 무소음. 아주 밀접한, 이 강남 지역에서 한다. 주변에 뭐 건물 많다. 그럴 때는 이 유압력에 의해서 잭이냐, 세기냐, 팽창압이냐. 이런 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면 돼요, 일일이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쓰시면 되겠죠. 7번 문제. 콘크리트 공사 시에 이제 하중 5가지. 그리고 조립시 준수사항, 펌프카, 안전수치. 요거 3가지. 근데 요것만 써갖고 두 페이지 반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더 넣을 건 넣어야 됩니다. 모자리면은. 요 물어본 거 충분히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푸집 얘기가 나와서 거푸집이란 부어놓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그리고 강도가 도달될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이죠. 펌프카란 이제 생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그 타설할 때 쓰는 이 장비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이 거푸집 동바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재유형, 처졌다가 변형됐다가 전도되고 붕괴되죠.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책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은 이제 요것도 책에 있죠. 연직 방향 하중, 수직 하중이라 이거죠. 요거는 이제 고정 하중에 활하 하중이 이렇게 일부 들어가요.
그래서 500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그래서 요거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집방향 하중은 이제 고정하중 플러스 하하중이다.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이 한 2% 정도 된다. 수치로는 150kg 파 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측압 있죠. 측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벽과 기둥이 있죠. 진동기 하나만 써도 돼요. 사용시 3톤, 4톤 받아주죠. 특수하중이 있고요. 이 특수하중은 이제 뭐 풍하중, 설하중 이런 거예요. 뭐 지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이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우리가 구조 검토는 할 건 아니지만 시험은 잘 나요. 그래서 체크대로 이제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 쓰라죠. 7가지 해놨어요. 이 중에 그냥 5가지 쓰면 돼요. 안전 담당자 배치해야 된다. 조립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발출 발포대를 사용해야 된다. 악천 시 작업 중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 금지다 인원이. 왜냐면 편심 하중이 작용해서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다리나 틀비게 사용할 때는 보조원을 같이 써라.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제 현장 제작 다 안 하죠. 별도의 작업장에서 인근에서 해가지고 요새는 크레인이 좋으니까 타워 크레인으로 옮기죠. 그렇게 되니까 요것을 5가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펌프카의 안전수치 이것도 제가 일부러 책에 넣어놨어요. 이제 밑에서 본다면 전도 방지를 위해서 아웃트리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펌프카니까 배관용 비계를 사전 점검해야 된다. 그걸 보강해야 된다. 이 상시에는. 그 다음에 배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스 선단 마지막 요동하면은 사람이 탁 쳐서 사람이 추락을 해요. 그 붙잡고 타설해야 되는데 뭐 2인 1조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단관을 설치해야 돼요. 주변에. 그 다음에 분대 조정 시에 이제 고압선. 그래서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펌프카 전후에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안전 표시판 설치하고 통행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산에 주의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이제 콘크리트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만약 2페이지 반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콘크리트 타설시 이제 일반 안전 수칙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계획에 의해서 한다. 타설할 때 담당자 배치한다. 뭐 충격 금지한다. 그 사용 전중 후 점검한다. 타설 순서를 준수한다. 집중 타설을 금지한다. 그렇죠. 전동기는 적절히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결론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도입 현장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본 점수 다 받고요. 6번, 7번에서. 이제 8번은 선택을 해서 흙막이 공법에 이제 고려사항 5가지, 계측기 10개, 점검사항 4가지. 이건 지보공일 때. 그래서 흙막이 공법이란 흙막이 지보공이라 정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흙막이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2가지 다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도 항상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지지 방식, 흙막이 지지 방식의 분류가 이 4가지예요. 자립식, 버튼대식, 어스 앵커, 역탑, 탑다운.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방식, 즉 흙막이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H8, 시트8, 파이프, 시트8, 스로리월 중에 주열식과 벽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쓰고 이제 들어가셔도 훌륭하다. 이게 이제 물어본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흑막이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 그래서 못 외웠으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법을 선정할 때. 주변 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흑막이는 이제 그 대지 조건, 넓지 않은 데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질 조건, 스러리를 할 거냐, H8을 쓸 거냐, 현장 시공 여건,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스러리를 할 때 이제 그런 공간이 나오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리고 지하 매설물, 인적 구조물, 이건 항상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성, 경제성, 강성과 수밀성, 그 다음에 지하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흑막이 공법이 선정이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있죠. 이제 그 본 구조물의 이제 층수라든가 지하 굴착 깊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크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계측기 10가지는 이제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해놓으라 그랬죠. 계측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흑막이나 이제 토공사 또는 교량, 터널 이런 데 계측기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10가지 중에서. 그래서 제 책에 그대로 있고요. 균열 측정기, 경사계는 표면 경사계, 지중 경사계. 여러분 10개를 못 채우면 이걸 따로따로 그냥 하나 넣어도 돼요. 표면 경사계, 지중 경사계. 지표면 치마계, 지중 치마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 둘까지만 설명을 붙이시면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형계가 있죠. 변형계는 항상 들어가죠. 그 변형계 들어가고 하중계 있어야 되고요. 지하수의 측정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토합계도 항상 들어가야 되고 간극수압계, 소음 측정기와 진동 측정기도 계측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는 하지만 나는 거 10가지는 적어 주시는 게 좋고 안 되면 8가지만 해도 적어야 되겠죠. 약간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책에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점검 4가지. 요거는 지보공의 정기점검. 아까 지보공은 이제 지보공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공법에서 이 지보공, 지지방식 요거는 이제 자립식 공법이냐 버튼대식, 스트러트, 레이커, 타이로드. 이게 스트러트 이제 주로 쓰죠. 어스앵카냐 역타운이냐. 이제 요거 지보공이라 그래요. 이 스트러트 이런 걸, 레이커 이런 걸. 그래서 이 지보공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정기점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흑막에 설치되어 있다. 그럼 주로 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 부재가 손상, 부식, 변형, 변이, 탈락.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누수까지 넣으면 돼요. 부재가 이 변형되고 부식되고 변이 되고 탈락되고 누수가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러트죠. 버튼대가 긴장을 하죠. 조여서. 이제 곡이 풀렸냐 안 풀렸냐 보면 나오고요. 계측기가 있어 계측기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치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교차부하고 부착부. 부재가 이제 교차하거나 이게 꺾이는 부분. 이런 데를 잘 보시는 게 정기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 결론은 이제 흑막이 공사는 대형 사고, 또 사회 문제와, 그래서 사전 검토와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특히 계측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선정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맞다 그랬죠. 시스템 동발의 지주 형식의 준수사항, 보호 형식 동발의 준수사항. 그래서 시스템 동발이란, 이렇게 공장 제작하는 거죠. 구조 검토를 해서 부재를 공장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6m 이상짜리 동발을 쓸 때는
시스템 동발을 주로 쓴다. 그래서 강도, 전용성, 사용성, 우수한 구조체다. 안전하죠, 시스템 동발이는. 이제 이게 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써야 돼요. 시스템 동발이 종류, 파이프 서포트, 강강한 틀 지주, 시스템 동발이 윙 서포트, 수평 지지부.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요건 주로 수직형, 아까 요건 수평형, 기타 이렇게 동발가 있다. 그리고 동발이 제유형과 원인 해서 이거 설치불량 했을 때 설치불량 하면은 붕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해력, 집안의 진해력이 부족할 때 또 붕괴가 일어나고, 수평연결제와 가세가 중요해요. 수평연결제와 가세. 이럴 때 도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질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붕괴가 일어난다. 동발이는 원래 6m짜리, 파이프 서포트 6m짜리죠, 6m. 그죠? 6m짜리인데, 인증 제품이 4m까지, V4까지가 인증 제품이. 그리고 이제 기성 제품이 6m까지 나오죠. 근데 법규에는 이제 이걸 6m짜리를 3번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는 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m, 12m, 요새는 층고가 높아요. 주로 1층에. 호텔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는 12m 넘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반 건물도 보통 층고를 높이에요, 1층은. 그럴 때 이제 시스템 동발을 주로 쓰죠. 근데 이걸 이을 때 이질 재료, 다른 재료를 쓰지 말라. 이게 철하고 파이프 서포트하고 목재를 쓴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목재 지주. 이런 거는 이음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붕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붕괴 순서 아까 앞에서 했죠. 처짐, 변형, 전도, 붕괴 이런 거 잘 쓰죠. 모자리면 요거 일일을 또 쓰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발이 구조는 6m에 설치 가능하다. 설명했죠. 고층 건물 설치 6m에서 비길 때 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설치한다. 주로. 그 다음에 집중하죠. 응력 분산한다. 이거는 시스템 동발이가 이제 구조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중을 이제 분산하죠.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 같은 데는 하중이 커요. 연직 하중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 동발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일체화된다. 동발이 가세, 베이스, 콤마 찍고, 유헤드. 여기 일체화시켜. 이게 수직도가 좋아야 된다. 강성 우세. 이런 건 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시험이니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시스템화해야 된다. 부품, 단수나, 부재 단수나 규격과 강성. 조립 해체가 용이해야 된다. 구조 계산에 의해 이제 이건 부재 결정하죠. 시스템 동발의 특징입니다. 장단점은 시공이 용이하다. 안전합니다. 수직 수평제 확실하게 체결하면 자굴이 방지된다.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시스템 동발에는. 그리고 정확한 시공을 해야 돼. 설계에 의한. 그리고 작업 안정성, 비용은 좀 높은 게 단점이다. 이거죠. 잘 안 쓰려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안전을 고려하니까 시스템 동발을 써라. 6m 이상은 쓰는 게 맞다. 이러고 장려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걸 써야 돼요. 이것만 쓰면 너무 작죠, 양이.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쭉 엄마, 아버지 다 찾은 거예요. 아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을 맞춰야 됩니다. 요 지주 형식, 시공시 준사. 이건 일반적인 수직형 동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설계에 대한 조립도에다 그냥 아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정확히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이미 나온 거고, 제품에 따라서 보고 정확히 설치하면 되고, 집안 치마는 현장에서 조심해야지. 깔빵 깔모. 그 다음에 연결철물, 변이 방지 가세. 이 가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세가 빼먹으면 안 돼요. 수평제하고 가세, 요 수평제. 요걸 그리고 수직 수평. 요런 걸 잘해야 이 동발이가 자국이나
분기가 되지 않습니다. 최상단, 최하단에는 밀착 설치, 수평제는 직각해야 된다. 수직제하고 경고해야 되고, 수직도 향상해야 된다. 삐뚤음하게 세우지 말라 이거죠. 그 외력에 견딜 수도 버팀대, 지지대, 긴결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 형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보는 이제 수평 방향이죠. 보가 이제 설치됐을 때 수직으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뭐 보의 지주 동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성 강도 확보 및 침하 방지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해진 지점, 그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 그 미끄러지거나 탈락을 방지해야 된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시에는 수평 연결체 설치해야 된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외에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봐야 한 페이지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론 쓰고 맨 마지막 문제라면 이하 끝, 이하 여백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 문제는 괜찮다. 제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